여러분 라면 자주 드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발효시킨 곤약 라면입니다. 마틴조 곤약 라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라면 드실 때 건강관리, 식단관리 많이 아마 신경 쓰일 겁니다. 가능하면 라면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은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칼로리가요 18kcal입니다. 그러면 일반 라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곤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냄새가 없고 무지방에 저칼로리의 쫄깃한 식감이 아주 특징인데요. 저도 집에서 먹어봤어요. 저는 뭐 그 곤약 계통의 어떤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국물만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요. 하여튼 맛은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있고요. 가격은 5개 세트 가격이 구입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70-7576-083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지키시면서 칼로리 걱정 없이 라면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 한번 추천드립니다. 돈 fun전 적이 문제. 돈 달라고 그랬다. 연체도 합니다. 이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나 연락이 안 되면 나 찾아줘라. 요것들 정상은 아니다. 야 박가야, 차에 가서 트렁크에서 삽 가지고 와. 죽이자는 얘기죠. 이 개끼들 아주 미세한 혈흔이 채취가 된 겁니다. 이게 경찰에서 실시하는 감식입니다. 곡성 낚시터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이거 근데 또 곡성 얘기하면 안 돼. 김용만 등 살인 사건 이렇게 바꿔야겠죠? 2014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건은 3월 30일 날 일어났지만 신고가 들어온 건 한참 됐어요. 네, 4월 7일 날 15시 28분입니다. 네. 2명의 여성이 실종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성 한 분은 김 씨예요. 또 다른 여성 한 분은 허 씨예요. 김 씨 같은 경우는 부산 쪽에 있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고 허 씨 같은 경우는 천안 서부인가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 씨 그 분의 실종 사건은 동생이 허 씨 같은 경우는 그 지인이 신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부산에서 실종됐다 신고 들어오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천안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둘 다 보다 보니까 광주에서 이제 마지막 그렇죠. 행적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공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만나러 간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김용만을 만나러 갔는데요. 36살이래요. 남성이.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면 만나가기로 했던 그 김용만을 찾으러 가보자라고 해서 김용만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이 김용만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사전 청취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김 씨의 그러니까 김 씨 신고자죠. 네, 신고자. 네, 실종되었던 김 씨 여성의 그 동생에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김용만에게 돈을 받으러 광주에 간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나 연락이 안 되면 나 찾아줘라. 이게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광주에 내려가고 이틀째 되는 날이 30일이라고 그래요. 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근데 남자 셋하고 나하고 그 허씨하고 5명이 낚시 왔는데 야,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 그러고는 그 통화만 하고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일 정도 지나서 4월 6일 날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누나가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만이한테 전화를 했겠죠. 또 김용만이 동생도 알고 있나 봐요. 네. 그랬더니 김용만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30일 날 같이 저녁 먹고 낚시 간 거 맞네. 광주 사는 다른 지인 또 만난다고 해서 나 거기까지 바래다 줬다.
그리고 문자 보냈는데 그러고 나도 연락이 안 온다. 누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하고도 지금 통화가 안 된다. 김용만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경찰이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김용만이 의심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황상 김용만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고 확인 또 그때 해볼 때 채권 채무 관계도 있는 걸로 그렇죠. 드러나니까 이거 김용만이가 이상한 놈이다는 생각을 한 거죠. 김용만이한테 전화해서 이제 경찰이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동생 했던 얘기를. 그럼 경찰이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딱 듣고 이건 이상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러면 좀 출석 좀 해달라 경찰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구를 했겠죠. 근데 이제 아마 경찰서로 약속을 잡은 건 아니고요. 경찰이 광주시 남구 광장동에 있는 커피숍으로 날짜를 정하고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김용만이한테 먼저 전화 한번 득 걸어놓고 김용만이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래도 직접 만나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아 이게 진짜 귀찮아 죽겠네. 실종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김용만이를 하나도 의심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수사팀들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그러면.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가라는 일단 사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3명 다 광주 거주하는 사람 맞아요. 이것들 직업도 없어요. 박 씨 같은 경우는 강도상해 폭행 뭐 이런 게 5, 6건이 있어요. 전과가. 그다음에 류 씨 같은 경우도 한 2건 정도 사기 전과가 있고. 그러니까 요것들 정상은 아니다. 실종된 사람들 현재까지 실종이죠. 네. 그 사람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허 씨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김용만이한테 7천만 원을 빌려준 게 나와요. 채권 채무 관계가 김용만과 허 씨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뭐 심증 더 가죠 이거. 4월 7일 날 오후 7시 45분경에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그때 강력팀이 나갔죠. 강력팀 그다음에 이제 김용만이 류, 박, 요 놈들 다 온 거죠. 실종 당일날 3월 30일 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전에 대부 중개업 할 때 이 실종자들 알게 됐다. 그래서 김 씨한테는 내가 대출도 받게 해주고 그것도 수수료 받기도 해서 친해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까지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허 씨는 항상 김 씨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같이 친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김 씨하고 그 여성 김 씨, 네. 실종자 김 씨하고 김용만이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됐대요. 네. 그 같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잘 안 돼 갖고 7천만 원의 그 채무가 생겼다. 근데 사실은요 이때 이거 이제 거짓말인 거 나와요. 경찰은 미리 알고는 있었어요. 이 김 씨하고 허 씨가 김용만이가 중국에다가 대포폰 사업한다고 투자했다고 그 거짓말하면서 돈을 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 씨하고 허 씨 이 여성이 중국 갔다 왔어요. 이미 중국에 투자한 게 거짓말인 거 알고 이 두 여성은 광주로 김용만이 추궁하러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채무 얘기는 뭐 얘기 서로 잘 풀렸다. 그 여건이 좀 나아지는 대로 내가 갚기로 하고 정리됐다. 그리고 나서는 그날 29일 날 늦은 저녁에 광주 왔기 때문에 가볍게 대화하고 그날은 광산구 쪽에 있는 숙소를 잡아서 두 사람 재웠다. 그 다음 날 저녁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낚시 간 거다. 그럼 배 씨하고, 그러니까 류 씨하고 박 씨는 또 왜 헤어졌냐? 라고 했더니, 걔네들하고는 또 사업 관련 미팅이 있다 보니까 또 따로따로 만나기 그래서 그냥 맞아. 같이 합쳐서 맞아요.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 30일 날 19시경에 낚시하기로 했다는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렌터카를 되게 장기 대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 도구 싣고 그 실장자들하고 만나서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이제 그 방송저수지에 낚시하기로 했다는 방송. 네, 방송저수지입니다. 뭐 방송할 때 하는 방송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쭉 가다가 김 씨가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무슨 정육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했는데 김용만이 지는 술 안 먹었고 운전하니까 또 허 씨도 그날따라 안 마셨다. 허 씨가 잘 마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수지로 가서 도착한 게 광주에서 곡성까지니까 1시간 남짓 좀 더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착한 게 밤 10시경에 방송저수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얘들 얘기는 그거예요. 7시에 그 29일 날 와서 그날은 저 숙소 잡아서 재우고 30일 날 밤 7시에 만나서 밥 먹고 낚시하러 갔고 저수지에 도착한 거는 10시 밤 10시다. 그래서 낚시자리를 물색을 하다가
그 물색 할 때는 그 피해자들 실종자 2명은 차 안에 있고 지들 셋이 나와서 휴대폰 프레시키면서 그 낚시자리 찾았다는 거예요. 낚시할 자리 찾다가 아이고 이건 도저히 못 찾을 것 같아서 어두워서 포기하고 광주로 차를 돌렸더니 이 허 씨가 밤 11시쯤 됐는데 약속 있다고 그러면서 광산구에 있는 첨단과학기술원관 앞에서 내려달라고 그래서 두 사람을 내려준 게 끝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럼 어디를 다시 가냐? 그 다음에 니네 어디 갔냐 이제 물어봤겠지. 우리 낚시하려고 했는데 낚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워서 목포로 가기로 했다. 바다 낚시하러 이제. 네. 그래서 그 근처로 가서 숙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날은 밤이 늦었잖아요. 11시에 그 광주에 내려주고 목포까지 갔으면 엄청 늦었을 거 아니에요. 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다 낚시하려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늦잠을 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아침에 너무 늦어서 낚시도 포기했다. 바다 낚시도. 그리고 귀가를 했다.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 김 씨한테 전화했더니 피해자 김 씨, 실종자 김 씨한테 그때부터 전화 안 받았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아마 믿지도 않았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 들어주면서 그러면 니네가 낚시하러 갔던 데가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방송저수지란 말이지. 경찰이 몰래 가가지고 방송저수지를 탐사를 해요. 네. 그 동일 시간대가 밤 11시잖아요. 네. 그 시간대에 가야 되는 같은 조건일 때. 네. 밤에 저수지로. 가봤더니 정말 너무 껌껌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주변이 완전히 암흑이라서 살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또 질문 또 합니다. 걔들이 렌터카 샀잖아요. 렌터카. 네. 야 렌터카에 GPS 있어 없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렌터카에 GPS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김용만이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거기까지 김용만이한테 진술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화날 때 방송저수지로 또 가는 거예요. 경찰이. 네.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4월 7일 날이에요. 그래서 낮에를 봤더니 네. 낚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낚시가 적합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뚝의 경사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급격하면 어디에 앉아서 낚시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낚시한 흔적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방송저수지는 누가 봐도 낚시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월 8일 날 방송저수지 그 낮에 답사 한번 하고 그 다음날 천안서부서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전담팀을 만들어요. 전담팀을. 그러니까 천안서부에도 팀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그 광주 동부하고 이제 그 한 팀이 된 거예요. 서로 공조하는 거죠. 그래서 실종자들의 통화 내역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종 기지국으로 확인하는 거죠. 실종된 김 씨 같은 경우는 3월 30일 날 저녁 8시 56분에 휴대폰이 꺼졌어요. 허 씨 같은 경우는 허 씨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늦게 해요. 4월 2일 날 낮 12시 19분에 배터리가 소진되면서 오프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휴대폰이 다 오프된 장소는 곡성 석곡면 기지국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용만이가 그날 밤 11시에 광산구 첨단과학기술원에 앞에 내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휴대폰 위치도 거기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여성들 그 근거도 없어요. 석곡리 기지국 반경을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낚시터가 하나 더 나와요. 이름이 반구정 낚시터라고 네. 하더라고요. 반구정 낚시터, 반구정. 그러니까 방송저수지는 석곡리가 아닌 거예요. 네. 이 반구정 낚시터가 석곡리. 석곡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저수지가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차로 한 10분 거리 정도 되고요. 네. 이때부터는 반구정도 이제 용의 장소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곳도 석곡리 기지국이고 석곡리 기지국에 포함된 저수지라면 반구정 저수지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CCTV를 쭉 찾아보는데 거기 CCTV가 시골길은 거의 없기 때문에 CCTV 수사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면 렌터카에 아직 GPS가 그렇죠. 있잖아요. 렌터카 봐야죠. 그러니까 업체로 가가지고 렌터카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렌터카 업체 찾아갔더니 반년 전에 얘들이 렌터카를 빌려가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고 반납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 그럼 컴퓨터는 GPS가 연결돼가지고 그 차가 운행하는 데를 나와요. 네.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위치가 기록된다고 그래요. 문제는 얘들이 렌트해가지고 끌고 댕기니까 그거를 경찰이 갖고 오라고 그래서 검사하면 그 순간 빠그러질 수도 있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그 차를 확보해가지고 감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것도 수사를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업체 사장님한테 이 차 꼭 필요하다. 근데 잘 설득했어요. 조용히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입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이 연체료가 이 새끼들이 돈을 제때 안 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그 설득을 해서 업체 사장이 이 김용만 일행한테 전화를 한 거죠. 당장 입고 하라고. 지금 연체료가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금 입고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뭐 압류라도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이제 이놈들이 차 입고했어요. 네. 가지고 와서 이제 감식을 실시했는데 감식에서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트렁크죠. 트렁크 보조 타이어 밑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조 타이어 트렁크가 있고 뒤 트렁크 열으면 저 바닥에 저 보조 타이어 있잖아요. 그 밑에서 아주 미세한 혈흔이 채취가 된 겁니다. 이게 경찰에서 실시하는 감식입니다. 이게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죠. 그 사이에 이제 경찰이 한 일이 뭐냐면 이동 동선을 답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걔들이 움직인 걸 그대로 GPS에서 뽑아가지고 그랬더니 석공면 그 봉전리 반구정 낚시터. 아까 얘기한 그 반구정 낚시터. 예, 거기 나와요. 네. 그다음에 광산구 본량동이라는 데도 나와요. 네. 그다음에 광주 서구 치평동 24시 세차장 이런 데가 나와요. 반구정 낚시터에서는 2시간 머물었고요. 꽤 많이 머물렀어요. 여기가 범행 현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본량동에서 2시간. 요건 시체 6이 아닐까요? 그다음에 세차장에서 4시간 얼마나 꼼꼼하게 세차했으면. 이 장소는 김용만 등이 얘기하지 않은 장소죠. 그때 이제 경찰은 몰래 그 새끼들 몰래 4월 10일 날 오후 2시에 경찰 특공대 전담수사팀 그다음에 방순대까지 한 150명이 가가지고 탐지견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수색을 해요. 네. 방구정 낚시터 있는 데서 혈흔하고요. 그 모발이 묻어있는 면장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점 면장갑 2점을 발견해요. 그러면은 아까 차량에서 발견됐던 혈흔도 있고요. 이것도 대조해봐야죠. 네, 피해자 가족에게서 뽑은 또 혈액도 있고요. 또 이 그 면장갑에서 발견된 혈흔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대조를 해보는 작업이 또 필요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 이거 국과수에 의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감정 의뢰를 하고 있어도 김용만이나 이 세놈을 경찰이 계속 물어보면서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 속아주는 척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김용만한테 4월 11일 날은 목포 좀 가보자. 너 마지막으로 목포 갔을 때며. 그러니까 긴급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 벌기 하는 거예요. 김용만이는 그래요 목포 갑시다. 이 새끼가 이제 왜 이렇게 자신 있냐면 계속 속아주잖아. 그렇죠. 방송 조수지만 계속 지들이 시키는 대로 가서 막 뒤적거리다가 아이씨 이러고 오고. 그러니까 얘들은 입장에서는 렌터카도 입고 다 해버렸고 세차도 3번씩 해서 보냈는데 경찰 새끼들은 눈치 요매금도 못 챈 것 같고. 그러니까 목포 가자 그러니까 갑시다. 목포 갔어요. 숙박업소에서 잤다고 그랬잖아요. 밤 늦어서. 네. 가가지고 숙박업소 사장 김용만이 있는 데서 물어봐. 이분들 여기 지금 이분 여기 오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여러 사람이 들락거리는데도 이분 오셨었다고 딱 그러는 거야. 바로 기억을 하는 거. 바로 기억을 해. 그 사장 숙박업 사장이 머리가 엄청 좋아서 그럴까? 기억력이 좋아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네. 알리바이를 만들 만한 일들을 그 김용만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장이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낚시 왔는데 이제 신발 뭐 이런데 옷에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불 한 채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특별한 부탁을 한 거야 사장한테. 네. 그 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쉽게 그쵸.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사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분들 와서 이불 한 채 더 달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딱 기억한 거예요. 김용만이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확실하죠. 그럼 경찰이 그렇군요. 이분들 왔다 가셨군요. 맞네. 이분들 여기 왔네. 이렇게 김용만이가 흐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좀 도와줘. 김용만 씨. 그럼 도대체 이 김 씨하고 이거 허씨 어디로 갔을까? 이거 죽겠네. 이게 답답하네. 이거 좀 도와줘. 어디 갈 만한 데 없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안면도 있어. 안면도. 그 김 씨 누나가요. 옛날에 자기 지인이 그 안면도에서 캠핑 사업 하는데요. 거기 나랑 누나랑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갔었는데 누나가 나도 캠핑 사업하고 싶다 뭐 이랬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면 분명히 누나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제 또 안면도 가야죠. 네. 그 감정의뢰가 늦게 나오면 안면도도 갈 판이야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수사팀들이 또 연기를 하십니다. 연기 또 했어요. 야 내일은 공범이죠.
류씨 박씨. 류씨 박씨도 같이 저 안면도 가자. 범인들 결과 딱 나오면 세 놈 한꺼번에 그냥 차 안에서 체포할 수 있잖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밤 8시에 이제 목포 갔다 와서 귀가를 시켜요. 네. 근데 그날 9시에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 결과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구정 낚시터에서 발견됐던 장갑 혈흔, 예. 그리고 차량 혈흔, 그리고 실종자 가족 DNA 채취가 다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분들이 살해당해서 아마 그 차량이 유기된 채로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긴데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요. 네. 시신 확보해야죠. 곡성에 119에다가 지원 요청하고 방구정 낚시터 2차 수색을 했는데 시신은 못 찾았어요. 그럼 이제 한 3군데 GPS 없던 데 나왔잖아요. 그 본양동 광주시 그 본양동 일대 거기도 가서 이제 뒤졌잖아요. 그거 뒤지고 있는데 거기 수색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 그 지방 뉴스예요. TV 뉴스. 충분히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 방구정 낚시터 밤에 가가지고 그 119 동원해가지고 그 수색한 거를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 버렸어요. 아니 이들은 방송 저수지 낚시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구정 낚시터를 지금 수색하는 장면을 TV에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방송이 나와버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날 낮에 12시경에 이제 만나기로 했나 봐요. 12시 반 정도에. 네. 그래서 허겁지겁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포기했을 때요 수사진은. 안 나오니까. TV 뉴스 보고 이 새끼들 뛰었다 이제. 게임 끝났다. 그래도 모르니까 가보자고 갔더니 김용만이는 빠지고 2놈이 나와 있는 거예요. 2놈 못 봤구나. 못 본 거예요. 2명은 그 TV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12시 20분에 이 2명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때도 그 류하고 박 얘네들은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찰이 헛다리만 짚고 다녔잖아. 그건 일부러 연기한 거지 헛다리 짚은 거 아닌데 이 새끼들 입장에서는 셋이서 모여서 얘기 얼마나 했겠어. 저 병신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호구 취급했을 거예요 경찰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니까 뭔 증거 있어요. 웃기네 형사 아저씨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경찰서로 압송하기 전에 그 류는 경찰서로 아예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만만한 놈은 경찰이 데리고 가고 어디로 데려갔냐 반구정 낚시터로 데려가는 거야. 만만한 놈은. 조금 대가 좀 세 보이는 류 같은 놈은 경찰서로 집어넣은 거야. 그냥 경찰서로 가서 하고 이제 이 박을 딱 차에 태워가지고 너는 잠깐 빠져. 너는 경찰서로 들어가고 긴급 체포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자 석곡리 낚시터로 쫙 직진한다고 그랬잖아. 우회전하면 방송조수지 좌회전하면 방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갈림길에 딱 섰을 때 계속 차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송조수지 가봤자 하는데 경찰이 진입로에서 좌회전 쫙 해버리는 거야. 그냥 거침없이 방송조수로 안 가고 방구정으로 쫙 틀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누래졌다는 거야 이놈이. 얼굴이 노래지면서 달달달 떨기 시작하는 거야. 반구정 낚시터가 뽀록 났구나. 범행 현장이. 그 순간에 딱 추궁 들어간 거죠. 야 이 새끼야 GPS 분석 끝났어 인마. GPS요. 야 인마 그 렌트카 자식아 우리가 그 입수하려고 반납시킨 거야 이 자식아. 이 정도 된 게임 끝난 거지. 목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빨리 사실대로 얘기하고 네 빨리 자백 끝내야. 그럼 그래 이 새끼야. 막 너 이렇게 했겠지. 그 죄라도 덜어. 딱 얘기를 했더니 실토를 합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이 새끼. 얼마 안 걸렸어요. 네. 바로 그 박하고 김용만이 도와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해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영산강에다가 유기했다. 결국 유기한 곳은 영산강이에요. 강에다 유기했다면 가방 속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돌멩이도 준비했겠죠. 네. 그런 것까지 이제 해서 수색 들어갑니다. 경찰 특공대 과학수사요원 민간잠수사 수색팀 구성해가지고 이 박 씨가 지목한 영암군 무영대교래요. 네. 무영대교. 그 부근 영산강을 수색을 했는데 거기가 깊네요. 수심이 13m고요. 예. 또 뻘이 있잖아요. 그렇죠. 뻘층. 네, 그게 3m. 와, 얼마나 누적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시면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시야가 손으로 더듬고. 아이고. 손으로 더듬는 수색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잠수사들 이때 동원되신 민간 잠수사분들 굉장히 고생하신 거예요. 경찰 특공대하고. 네. 그런데 이 새끼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긴급 체포하고 나면 시간이 있어요. 근데 12시 30분에 했는데 해지는 오후 6시까지도 소득이 없었어요. 긴급 체포 해놨는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거 시신 찾으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3D 어망 탐지선을 활용한 거예요. 주파수 같은 걸 쏴가지고 그 탐지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쉽진 않대요. 강 밑에 쓰레기, 돌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화면상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시작한 지 6시간 30분 만에.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허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후 4시 20분에. 허씨 발견되니까 그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해서 40분 뒤에 17시에 김씨 시신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그 상처 이런 거 따져봐야 돼요. 네. 사인을 따져보니까 목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 사건은 끈자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교살이죠. 끈으로 쫄른 거니까. 그다음에 무릎 같은 데는 작은 찰과상인 이건 그건 잡아 끓은 거예요. 정수리하고 후두부에 둔기흔이 있어요. 이건 아마 제압하는. 네, 습격해서 쓰러뜨리고 그다음에 끈으로 교살한 거죠. 그래서 이때 류 씨와 박 씨한테 일단 잡힌 놈 둘. 네. 긴급 체포했으니까 빨리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된 상황이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범죄 사실에 예.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방구정 낚시터가 맞다. 거기서 3월 30일 10시경에 미리 준비했던 삽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제압을 했었고 그렇지. 또 나일론 줄로 교사를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김용만이가 비톡족 때문에 고민하다가 일이 잘 되면 그 김 씨한테 갚을 돈을 7천만 원 내가 니들한테 차라리 휴대폰 가게 차려줄게. 이래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잡힌 놈 두 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용만이 추적해야죠. 그래서 김용만을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일단 예, 긴급 실시간 위치 추적. 근데 이 새끼 전원 끄지요. 이게 뭐 이놈이 휴대폰 켜놓겠습니까? 아, 참. 요게 마지막 기지구군요.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휴대폰이 오프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CCTV도 확인하고 그 지인들 탐문도 하고 잠복근무도 했지만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2명을 잡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건 시간 끌 거 없잖아요. 공개 수배 결정. 공개 수배를 결정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배 전단 같은 경우는 돌리는데 12,000부. 12,000부. 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 핸드폰 실시간 위치 추적도 했지만 그럼 통화를 누구를 해서 누구의 협조를 그렇지. 누구랑 이놈이 휴대폰 꺼지기 전에 통화했었는지 누구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나라는 것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 보니까 지인하고 통화를 한 것 중에 그 공중전화로 통화. 그러니까 그놈이 걸은 거죠. 공중전화. 네. 그래서 이제 지인한테 협조 요청했죠. 그 지인이 협조 많이 했더라고요. 김용만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놈이 어디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얘기를 쫙 해줬는데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얘가 정말? 와.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 당구장에 그렇게 자주 출입을 한대요. 이 새끼가 당구장 가는 거는 거의 그 중독 현상 정도인가 봐요. 광주 전역에 있는 공가, 숙박업소, 뭐 문 닫은 당구장 수색을 열심히 하지만 처음에는 실패를 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김용만이 카드 사용 내역도 분석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새끼 도주이원은 사용 안 했어요. 당구장에 집착한다는 얘기 아까 했잖아요. 네.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폐업한 당구장 같은 데에 숨어 있을 가능성 두고 수색을 해요. 그래서 광주권에 있는 5개 경찰서의 형사 15명이 또 그 기동대 형사 한 30명 뭐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광산구 일대 뭐 이런 데 쫙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야 이건 진짜 2014년 4월 16일이에요. 네. 사건 발생 보름이 넘었네요. 오후 6시 20분에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폐업 중인 당구장에서 김용만이 검거합니다. 이 새끼 검거할 때 체념한 듯이 반항도 안 했다고 그러고요. 네. 당일날 4월 16일 날 밤 9시 10분경에 광주 동부서 들어와가지고 피의자 신문 받으면서 범행 다 인정해서 이미 공범 둘이 다 사실대로 진술했고 시신까지 다 찾았는데 뭐. 이놈은 무지개 와이프하고 애들은 셋이나 된대요. 김용만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자꾸 누구한테 빌렸냐? 허씨한테 빌렸어요. 허씨한테 뭐 200 빌리고 300 빌리고 해서 빌린 게 7천만 원인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빌려진 돈이. 그러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이제 오니까 유인했죠. 네. 계속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광주 내려와서 돈 문제 얘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스트레스 풀자 내가 돈 정리해줄게
이래갖고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허 씨가 막 만나자마자 돈 내놔. 왜 중국 갔다 왔잖아. 그쵸. 사기친 거 알았잖아. 난리 쳤겠지. 진정시켰대요. 낚시하면서 대화하자. 그때 김용만이가 이제 풀이 많아서 자리를 좀 골라야 된다. 야 박가야 너 가서 저 차에 가서 트렁크에서 삽 가지고 와. 장갑하고. 그 죽이자는 얘기죠. 네. 그 사인이죠. 김용만이가 이제 이 바닥을 고르는 척 하다가 아이 돌이 너무 많네. 저 딴 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유인하면서 한 50m 유인 이게 진행하다가 딱 눈치 주고 받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눈치를 받은 박 씨가 함께 거닐고 있던 김 씨의 머리를 내리치게 됩니다. 삽으로. 네. 삽으로 내리쳐 땅 때리는 거 보고 허 씨는 벌써 아는 거예요. 네. 그거 보자마자 내뛰는 거죠. 근데, 이걸 김용만이가 쫓아가요. 네. 그래서 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수에 가격해가지고 교살이죠. 네. 똑같이 2명 다 살해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가방에 담고 노끈으로 가방을 꽁꽁 묶어요. 돌도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리고 트렁크에 이제 시신을 넣는 거죠. 노끈 꽁꽁 동여매가지고 트렁크에다가 가방하고 시신을 싣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 소지품은 또 승용차 뒷좌석에 따로 빼요. 네. 그리고 저수지에서 그런 이놈들 다 손 씻고 그 과정에서 피 묻었던 장갑을 벗고 손 씻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두 켤레가 2점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건은 재판 결과는 김용만이는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류가는 30년, 30년. 박가는 15년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 수사 기록 자체를 아주 꼼꼼하게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시간. 아유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